안녕하십니까. 금융재산 상속이냐 증여냐 이것이 문제로다의 진행을 맡은 김양수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웰스에듀의 조재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금융자산가들이 금융자산을 상속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증여할 것인가 등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그 법률도 한 가지고요. 세율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상속세가 더 낮다, 증여세가 더 낮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플랜과 증여 플랜이 잘 어우러져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벤처기업을 성공시켜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하게 된 50대 왕현금 씨는 한 100억가량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데 이 현금자산 관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발생하게 될 이 상속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의 증가 속도보다 상속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행복한 고민이 부럽긴 하지만 당연히 고민스러우실 수 있겠네요. 네, 왕현금 씨에게는 이남 이녀의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현금 씨는 이 5명의 가족에게 현금 33억 원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각각 한 20%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을 했죠. 그래서 총 4억 2,75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가서 이 33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50%의 세율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억 9천만 원의 상속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전 증여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었죠. 그럼 무려 7억 6,250만 원이나 절세가 된 건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바로 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유산세제 방식을 따르고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얼만큼의 수증재산을 받느냐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취득세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할 수 있으면 세율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도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활용한 겁니다. 부사장님 말씀은 여러 가족에게 나누어 증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얼마의 재산을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증여를 받으면 당연히 증여세 합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일종의 분산 증여의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과 어차피 다시 합산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차피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을 합산할 뿐만 아니라 증여 당시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세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왕현금 씨의 사례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오늘 왕현금 씨께서 증여를 한 뒤에 10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 당시 재산가액으로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즉, 증여한 33억 원의 재산은 합산이 되지 않죠. 하지만 증여 이후에 10년이 되지 않아서 상속이 개시되면 왕현금 씨의 상속재산에 그 증여했던 33억 원을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긴 합니다. 하지만 납부했던 증여세 약 4억 3천만 원을 세공제를 통해서 다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 증여했던 33억 원의 재산이
2배로 증가해서 상속 개시 시점에 66억 원이 되었다면 33억을 합산하나요? 아니면 66억을 합산하나요? 당연히 33억 원만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증여 재산이 합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원금만 합산되는 것이고 증여 이후에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겁니다. 그럼 일단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 분배가 유리한 거네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주로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산 규모요?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10억 정도 재산을 보유한 최 10억님께서 이 재산을 상속할지 사전 증여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최 10억님께서는 만약 상속이 개시되면 사실상 상속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최소한 또 5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0억 원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10억 원 정도의 재산 규모까지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분산시켜 놓을 필요는 없겠군요. 네, 그렇죠. 만약 모든 재산이 금융재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한 12억 남짓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또 왜 그렇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일괄공제제도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외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의 20% 정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금융재산이 7억 원이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5억 원이면 순금융재산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럼 그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입니다. 그럼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 이렇게 해서 12억 원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재산 규모만 따지면 10억에서 12억 원 이내에서는 상속세 과세 우려가 거의 없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통한 금융재산의 분배가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 외에도 금융재산의 사전 증여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의 분산 효과입니다. 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현재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제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죠. 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해서 최고 46.2%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사전증여를 통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산하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10억 원 정도의 금융재산을 ELS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개인사업자 나금융씨가 사실상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없는 편입니다만 생전에 ELS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매년 정확하게 균등하게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높은 종합소득세율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융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했죠. 이런 분들께는 사전증여를 통한 명의분산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사전 증여해서 금융소득을 각자 명의로 분산시키고 그러면 내 가족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현재 2천만 원에서 연간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절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족에게는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금을 부담한다면야 무제한 증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본다면요. 배우자라면 6억 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받는다면은 5천만 원, 즉 부모님 등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을 넘어가면요. 그 증여공제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율은요, 0원부터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상속할지 증여할지 고민하시던 많은 분들에게 부사장님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부사장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